주식 농부로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다. 슈퍼개미로서 연수익률 50%를 넘어서며 한때 자산가치 2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투자의 귀재다라면서 더 벨의 기사는 시작을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의혹은 점점 더 증폭이 되어간다. 지난 영상에서는 박영옥과 공모했음을 주장하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던 강기혁이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 카페랑 주식농부 추천주에 투자를 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던 전 과정을 포스팅했던 돈 복사하는 직장인 블로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은 작전 세력으로서 의심이 갈 만한 정황과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오늘은 카페나 블로그보다 공신력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언론사인 더 벨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식 농부 박영옥은 Y스트릿 방송에 나와서 더 벨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더 벨 기사는 내려가지 않고 지금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사 링크는 본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규제나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박영옥의 주식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량 회사의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고 주요 주주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추구한다 라는 의미인데, 박영옥이 말한 우량 회사의 기준과 주요 주주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사는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한 내용이라는 거죠. 박영옥의 투자회사의 기준은 꽤나 일관성이 있는데, 성장하는 산업 혹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작은 규모의 회사, 그리고 유통 물량이 극히 적은 저성장주를 고집한다라고 합니다. 왜? 박영옥은 시총 1,000억 원이 안 되는 작은 회사라는 요건과 동시에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만을 선호하는가? 이 두 가지 박영옥이 말하는 우량회사의 조건에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시총이 작고 거래량이 없는 회사는 일단 적은 자금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고 그만큼 회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급 컨트롤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박영옥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서 시세 차익을 적극적으로 봤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주주 지위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주의를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는 패턴도 관찰이 된다라는 건데, 패턴이란 표현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대동공업과 태평양 물산에 투자할 때도 동일한 패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말합니다. 투자 초창기에는 가치 투자로 훌륭한 분이었으나 나중에 명성이 올라가자 추종자가 늘어났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직전 영상에서 시세 조종으로 강기혁이 처벌을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기혁은 박영옥과 가까웠던 관계를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포스팅을 한 바가 있다. 주고받은 이메일과 바루소 카페에서 주식농부 추천주를 추천한 근거들, 그리고 실제로 바루소 카페를 보고 투자한 일반인의 피해 사례를 적은 블로그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패턴을 보면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타깃으로 놓고 회사를 압박해서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게 하는 식의 수급량을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액면 분할, 배당 성향 확대같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회사도 있었고, 조광피혁의 경우는 박영옥의 이런 제안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사 간에 골이 점점 더 깊어져서 소송 후에 또 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재 양측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사에서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든 압박은 그러니까 박영옥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바로 주식농부 박영옥의 실전 투자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기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다소 뒤떨어지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주식농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파한 주주의 권리와 주주 환원에 노력을 하는 투자자의 모습인가. 기사는 주식농부의 주식투자 10계명을 첨부를 했는데 읽어보시면 2계명 부화 내동하지 마라, 10계명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뜬구름 잡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박영옥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조광피혁과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사의 시리즈가 조광피혁과의 불편한 동거 시리즈입니다. 박영옥은 현재 조광피혁의 2대 주주로서 무려 14.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조광피혁은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광피혁의 발행 주식수가 총 665만 주인데 이 중에서 자사주가 310만 주로 절반 가까이 되고,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즉 오너 일가 지분이 30.29%이기 때문에 박영옥의 14.79%까지 빼버리면은 남은 주식수는 50만 주 정도라고 보면 되고, 한마디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1%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옥은 계속 조광피혁의 지분을 늘려갔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주 친화, 투명 경영을 강조하면서 주식회사 조광과 조광피혁 간의 내부 거래 관련한 소송을 들어가는 등의 공성전을 펼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회사 경영진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기사는 말하고 있고요. 박영옥이 세력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짓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영옥은 지분 확보에 더 박차를 가했던 것이고, 그래야 힘이 더 세지니까 대주주도 이에 질세라 지분을 사 모으는 대결 구도가 벌어져 버렸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양자의 콜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 박영옥이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려고 했는지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광피혁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시세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혁까지 박영옥과의 공모서를 퍼뜨리는 등의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흘러가면서 박영옥 입장에서는 상황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박영옥은 조광피혁 주식을 털고 나오지 못했는가? 아니, 왜 아직까지도 털지 못하고 있는가? 우선 시장이 박영옥의 방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유통량이 워낙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박영옥의 종목이 시장에 나와서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주가 폭락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박영옥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본인이 와이스트리트 등의 방송에 출연해서 조광피혁을 저평가된 주식이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광피혁 측과 살벌하게 경합을 펼치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조광피혁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박영옥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엑시트는 해야 되겠으나 시장에는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박영옥은 조광피혁 대주주와 회사의 블록딜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록딜로 제안한 가격이 다소 황당한데 주당 12만 원에 블록딜을 제안했고, 박영옥 본인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회사에서 사가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현 시점에서 조광피혁의 주식은 주당 4만 원입니다. 조광피혁은 그 블록딜을 거부했고, 그 이유는 2015년에 작전 세력이 주가를 15만 원까지 뛰게 하고 차익을 챙긴 작전 세력 강기업과 박영옥을 동일한 선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이 진행되었던 2015년 당시 회사는 금감원 등의 감시 기관들의 조사를 살벌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사는 출구, 즉 엑시트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 패턴을 거듭하고 법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조광피혁 투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식농부는 엑시트 타이밍을 재면서 본인에게만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 측에 블록딜 제안을 했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조광피역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조광피역을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방송마다 나와서 홍보를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팩트는 피혁 업종 피어그룹 내에서 조광피역은 오히려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농부 추천주로 많은 투자들이 또 설득이 됐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회사 측에서 블록딜은 절대로 안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박영옥이 만약에 매물을 시장에 던지게 되면 매물 소화가 된다라고 해도 주가는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박영옥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슈퍼개미라는 주식 투자들은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살 깎아먹기이고 결국은 들통날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박 대표는 주요 주주로서 다양한 주주 제안, 장부 열람, 검사인 지정 등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주 행동을 진행하며 압박했다. 둘, 주주 행동 와중에도 박영옥 대표는 개인 투자자로서 보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조광피역 측에 여러 차례 블록딜을 제안하는 등 엑시트 시기를 가늠하기도 했다. 셋, 박 대표는 2023년 3월 조광피역과의 미팅을 통해 주당 12만원 선의 블록딜을 선제안했다. 넷,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은 박영옥 대표가 스스로 설파하고 있는 투자 철학에 위배가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미팅에서 박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회사가 호응해준다면 12만원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며, 회사의 장부 가치를 봤을 때 12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해도 시장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걸로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딜로 박영옥의 지분을 조광피역 측에서 다 사줘도 향후에 조광피역의 주가를 12만원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영옥이 조광피역 측에 한마디로 인위적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회사의 묵인하에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12만원까지 끌어올린 후 자사주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 시세 조정이며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이런 압박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주가치 제고도 아니고요. 방송에서 말하는 개인 투자들의 주권을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뒷작업을 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작전인 거죠. 결국 개인 투자들의 주권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 실현 극대화만을 목표로 보았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이후 4월 17일에 이어진 미팅에서 박영옥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담대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2004에서 2005년에 이루어진 동서산업, 현 IS 동서죠. 현 IS 동서의 주가 부양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를 했다라는 전언입니다. IS 동서는 어제 방송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작전 세력들이 작업을 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한 사례를 조광피역 측에 예시로 든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박영옥 대표가 동서산업 사례를 제시한 목적은 바로 엑시트고요. 동서산업의 성공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구상한 내용을 좀 보면은 조광피역이 막대한 현금을 지출해서 박영옥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한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제안인 겁니다. 자사주를 활용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즉 이현석 오너의 지분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박영옥은 결국 엑시트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어내고 반대급부로는 이현석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라는 겁니다. 박영옥 대표가 제안한 블록딜을 조광피역이 받을 경우에 조광피역은 약 1,200억 원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식농부 박영옥의 지분을 사는 거죠. 1200억 원을 투자해서. 근데 박영옥이 제시한 방법으로 1200억 원의 손실분 이상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조광피역 측에 반대급부로 제시했다는 안을 보면은 조광피역이 박영옥 대표 측 주식 전량 14.79% 및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을 해서 자사주 65%를 확보를 한다. 그리고 자사주 확보 후 무상증자를 단행한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및 액면 분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박영옥 대표가 잔여 유통수 중 상당 부분을 매집하면 조광피역 주가를 블록딜 협의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제시 안대로 65%의 자사주를 확보한 조광피역이 약 2배수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권리락 후에 주식수는 현 665만 주에서 1995만 주로 늘어난다. 참고로 자사주는 무상증자 제외입니다. 이현석 대표가 무상증자 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은 총 672만 주로 주가 12만 원을 대입하면 지분평가액은 2,688억 원 가량이 된다. 현재 평가액 대비 5배 가량 뛰는 셈인 것이고요. 이후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배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광피역은 박영옥 대표의 해당 제안을 시세 조종이자 주가 조작의 일환으로 보고 거절한 상태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결론은 주식 농부의 투자 전략은 주가를 조작해서 뻥튀기 한 뒤에 돈을 버는 전략이란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다라는 것이고요. 더 벨의 조광피역과의 불편한 동거 1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2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